네, 상식의 시대 이번 시간은 노동입니다. 노동. 네, 사회 분야의 노동입니다. 노동 일반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실업입니다. 실업은 unemployment. 일하려 있는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에 종사하여 수입이 있는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논칼라 세대입니다. 컴퓨터 작업 세대를 논칼라라고 합니다.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후에 나타난 무색칼라 세대의 손에 기름을 묻히지도 않고 서류에 매달리지도 않는 컴퓨터 작업 세대를 말합니다. 다음은 골드칼라입니다. 높은 정보와 지식으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문직 종사자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칼라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주목받는 사람들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하여 다양한 경력을 지녔고 뛰어난 적응력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해 대중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인터넷 사업가로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다음은 퍼플 칼라입니다. 여기서 칼라라는 건 여러분 우리 칼라 깃을 올리다 할 때 COLLAR 네, 발음이 이제 칼라 색깔이랑 똑같아서 헷갈리실까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칼라 COLLAR 블루 칼라 우리 화이트 칼라 지금 말한 논 칼라 네, 이제 어쨌든 퍼플 칼라 COLLAR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근무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취업은 했는데 일하는 장소가 자유롭고 시간도 자유로운 취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카리아트. 이게 뭡니까? 우리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합니다. 그 불안정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프레카리오와 노동 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어가 조합된 단어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엘리트 계급이 있고 그 아래 봉급 생활자가 있고 그 아래 연금 생활자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 전통적 이런 계급의 이하에 프롤레타리아 이하에 프레카리아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평생 불안정한 직업을 전전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기도 힘든 계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의 눈이 먼 거죠. 뭘까요? 일부러 가리는 겁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지,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입사 지원서나 면접 같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노동쟁입니다. 영어로 하면 labor dispute라고 하죠. dispute는 보통 논쟁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논쟁, 한국말로 노동쟁이라고 하죠.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벌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의견 불일치를 보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노동쟁의가 벌어질 때에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만약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잡 쉐어링입니다. 그 1인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여러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거론된 일자리 나누기 정책입니다. 잡 쉐어링을 실현하는 방식은 초과 근무를 축소하는 방법, 무급 휴가를 확대하는 방법, 주 4일 근무제 등이 있으며 이를 시행한 기업에는 정부가 세제 지원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호 푸어입니다. 우리 소호라는 말 앞에서 배웠죠. 소호는 뭡니까?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뭡니까? 작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사무를 보는 그런 그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푸어가 붙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푸어의 줄임말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을 경험한 베이비 부모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영업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부채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채가 고스란히 금융권 손실로 넘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 워킹 푸어도 있죠. 돈 월급쟁이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 아주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있지만 중산층 같지만 고용도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서 언제라도 국빈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 정서적 피로로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다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단순 스트레스는 물론 수면장애, 우울증, 인지능력 저하와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생각대로 일이 실현되지 않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납니다. 다음은 ILO,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게 뭘까요? 국제노동조합. 국제노동기구죠. 오가니제이션이니까.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1946년 최초의 유엔 전문 기구로 인정받았으며 국제노동 입법 제정을 통해 고용, 노동조건, 기술 원조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unfair, 부당하죠. labor, 노동이죠. practice, 행위죠. 부당 노동행위는 뭘 얘기하냐?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 활동할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것을 부당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불가입,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협약이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을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증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통상임금은 해고수당이나 야간, 시간 외, 휴일, 근로시의 가산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 지급, 정기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하는 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 고정성이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사보타주입니다. 우리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보라는 거는 이게 남학신이라는 중세 유럽 소장농이 주인에 대항하여 남학신으로 추수한 농작물을 짓밟은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업이라고 하는데 생산시설 파괴, 불량품 생산, 원재료 과소비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쟁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직장 폐쇄입니다. 락아웃이라고 하죠.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 행위 중 한 가지로 직장 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됩니다. 직장 폐쇄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압력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피켓팅입니다. 플랜카드,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노동쟁의 때 조합원들이 공장이나 사업장의 출입구에 늘어서거나 스크럼을 짜서 파업의 방해자를 막고 동료 가운데 변절자를 감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피켓팅 그 자체는 독립된 쟁의 행위가 아니고 파업이나 보이콧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쟁의 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 이외에 제3자에게까지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합법성에 관한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이콧은 다 아시죠? 상품을 사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등 집단적으로 불매, 거부 행동을 하는 걸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샌디칼리즘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때요? 좀 약간 불어가죠? 네, 불어봤습니다. 영어로는 샌디칼리즘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계층이 직접 나서서 사회를 개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주의 운동입니다. 노동조합을 혁명의 주체로 하여 동맹파업, 사보타주, 보이콧, 총파업과 무장봉기 등의 직접 행동을 통해 노동조합이 생산의 관리권을 장악하여 착취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그런 사상입니다. 혁명적 조합주의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동 관련 약간 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 3권입니다. 헌법상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세 가지 권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 권리 이것이 노동 3권입니다. 근로자는 이 노동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면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단체로 모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단체 행동권입니다. 근로자가 단체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누구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일까요? 네, 바로 외국인에 대한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고용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니언샵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유니언이거든요. 그럼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에서 제명 혹은 탈퇴한 근로자는 해고된다는 원칙입니다. 채용할 때는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일단 채용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픈샵과 클로즈드샵을 절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피크제입니다. 셀러리 피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크게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대다수 기업들이 정년 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하고 숙련된 인력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으로 생활의 안정, 근로기회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60세로 하고 55세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은 평균 한 5년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은 2배 이상 높은 12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은 OECD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미친 듯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입니다.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이너스 소득 세계로 마이너스 소득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비례한 세액 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제타 플랜입니다. 1990년대 후반 벨기에에서 실시해 큰 성공을 거둔 청년 실업 대책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로제타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름을 딴 로제타 플랜이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전체 인원의 3%에 한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제도 시행 첫 해 약 5만 개 일자리가 증가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네,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근로자 임금에게 최저 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도 시급기준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7월 현재 얼마일까요? 네, 1,32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빨리 끝났네요. 사회 부분 중에 지금은 노동 파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